속삭임과 그림자. 캐프리의 세상은 배틀의 날실과 시실처럼 단조롭게 짜여 있었다. 부유한 귀족 파세르의 저택. 그 안에서 그녀는 이름 대신 직조궁이라 불렸다. 그녀의 손은 최고급 리넨을 짜냈지만 정작 그녀의 몸에 걸쳐진 것은 거친 노예의 옷뿐이었다. 이곳의 삶은 금박을 입힌 감옥이었다. 아름답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결심의 불씨가 된 것은 어느 날 오후였다.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 노예가 마당 한가운데서 모두가 보는 앞에 끌려 나왔다. 그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고 이마에는 뜨겁게 달군 인두로 도망자의 낙인이 새겨졌다. 비명은 곧 신음으로 바뀌었고 이내 침묵으로 잦아들었다. 파세르는 말했다. 이것이 자유를 꿈꾸는 자의 말로다. 다른 노예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지만 캐프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저렇게 부서진 채로 사느니 차라리 사막의 모래가 되는 편이 낫다고. 그날 이후 그녀의 눈은 배틀의 실 너머 저택의 일상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거미가 집을 짓듯 조용하고 끈기 있게 시작되었다. 낮에는 직조실 창문 너머로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외웠고 보급품 마차가 들어오는 요일과 경로를 파악했다. 저택의 가장 취약한 지점, 담벼락의 낡은 벽돌 하나까지 그녀의 머릿속 지도에 새겨졌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물품을 모으는 일이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자신의 배급분에서 딱딱한 빵 한 조각, 말린 대추야자 딸을 몰래 빼돌려 옷 속에 숨겼다. 버려진 가죽 더미에서는 낡았지만 튼튼한 물주머니를 찾아냈고 주방에서 무뎌진 과도 하나를 훔쳤다. 각각의 물건은 발각되는 순간 죽음을 의미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지식은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그녀는 눈이 먼 늙은 마구간지기 노예 이두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그에게 물을 가져다주며 사막 출신인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했다. 이두 할아버지, 강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길을 찾나요? 순진한 호기심을 가장한 그녀의 질문에 이두는 별자리를 읽는 법을 알려주었다. 북쪽을 가리키는 벌, 아켐의 이치와 특정 식물이 자라는 곳 근처에 마른 우물이 있을 것이라는 지혜를. 그는 또한 사막의 순찰 때 메자이들이 피하는 위험한 모래 언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마침내 달빛마저 숨어버린 금음날 밤이 찾아왔다. 캐프리의 심장이 귀에서 울렸다. 그녀는 숨겨둔 물품들을 챙겨 몸에 단단히 묶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몰래 빵을 나눠주었던 다른 노예들을 향해 소리 없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마구간을 지나 기억해두었던 담벼락의 낡은 벽돌을 딛고 밖으로 나갔다. 발밑으로 차갑고 부드러운 사막의 모래가 느껴졌다. 등 뒤로는 그녀를 올가매던 금빛 감옥이, 눈앞에는 이두가 알려준 아켐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캐프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태양과 추격자. 다음 날 아침, 캐프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저택은 분노로 들끓었다. 주인 파세르는 자신의 소유물이, 그것도 가장 값비싼 직조궁이 감히 자신을 거락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가장 숙련된 추적자인 경비대장을 불렀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끌고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경비대장은 담벼락에 헐거워진 벽돌과 사막으로 향한 희미한 발자국을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말 네 마리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막으로 달려나갔다. 추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 시간, 캐프리는 자루의 희열이 곧 생존의 공포로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막의 태양은 자비 없는 폭군이었다. 열기는 공기를 아지랑이처럼 피워올렸고 모래는 그녀의 발을 데웠다. 그녀는 이두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낮은 물론이고 밤에도 쉴 새 없이 걷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그녀는 낮 동안에는 바위 그늘에 숨어 체력을 아꼈고
밤이 되어 아켐 별이 떠오르면 다시 걷기 시작했다. 물은 생명이었다. 그녀는 한 번에 한 모금씩 입술을 적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바위 틈에 숨어 잠시 눈을 붙이던 그녀의 귀에 희미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품 안에 숨겨둔 작은 칼을 깍 쥐었다. 경비대원 2명이 말을 타고 그녀가 숨은 바위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젠장, 여자 발자국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을 리가 없어 한 명이 투덜거렸다.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캐프리는 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추격자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집요했다.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잡히고 말 것이다. 그녀는 이두가 말해준 말이 다니기 힘든 날카로운 바위 지대를 떠올렸다. 그곳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추적자들을 속여야만 했다. 그녀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자신의 발자국을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끌며 거짓 흔적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바위 위로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원래의 경로로 돌아왔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사막은 또 다른 적이었다. 물주머니는 거의 비어 있었고 타는 듯한 갈증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신기루가 보이기 시작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그녀를 덮쳤을 때 그녀는 이마에 낙인이 찍히던 그 노예의 비명을 떠올렸다. 그녀는 다시 힘을 냈다. 이두가 말해준 뿌리가 깊어 마른 땅속에서도 물을 찾는다는 식물. 그녀는 마침내 그 식물 군락을 발견하고 칼과 맨손으로 미친 듯이 모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피로 물들었을 때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다. 맑은 샘은 아니었지만 진흙 섞인 한 줌의 물, 그것은 생명이었다. 그녀가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머리 위에서 매 한 마리가 날카롭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본능적인 불안감에 고개를 든 캐프리는 숨을 멈췄다. 저 멀리 그녀의 속임수를 알아차린 추격자들이 말을 버리고 바위 지대를 가로질러 걸어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 역시 그들을 발견했다. 뜨거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바위 사막을 사이에 두고 추격자와 도망자는 마주 섰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모래에 쓴 자루. 추격자들을 발견한 순간 캐프리의 온몸에 남아있던 피로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제는 숨바꼭질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처절한 경주였다. 그녀는 이두가 말해준 매자의 순찰대조차 피한다는 칼날 바위 지대를 향해 달렸다. 말도 사람도 지나가기 힘든 그곳만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날카로운 바위들이 그녀의 발을 찢었고 가파른 경사는 멋번이고 그녀를 미끄러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경비대장의 거친 욕설과 발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채찍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녀는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바위 협곡에 다다랐다. 그곳을 통과한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 계략이 떠올랐다. 그녀는 재빨리 협곡 이쪽의 불안정한 바위 더미로 기어 올라갔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마침내 경비대장이 헉헉거리며 협곡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캐프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바위 더미를 지탱하고 있던 가장 약한 돌을 밀어냈다. 갱음과 함께 크고 작은 돌들이 협곡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경비대장의 비명이 먼지 구름 속에서 울려 퍼졌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경비대장은 다리가 바위에 깔린 채 신음하고 있었다. 캐프리는 무뎌진 칼을 손에 쥐고 그 앞에 섰다. 승자와 패자의 이치가 뒤바뀐 순간이었다. 경비대장은 분노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며 외쳤다. 내가 이긴 것 같으나 이 노예 계집. 어차피 너는 이 사막에서 굶어 죽을 것이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길을 잃었고 물은 바닥났으며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갈 수도 이 사막을 건널 수도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르는 특정 장소가 아니었다. 어쩌면 이 도망치는 행위 그 자체가 그녀의 자루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칼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저 남자를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복수일 뿐이었다. 그녀는 저택마당에서 낙인이 찍히던 그 노예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은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캐프리는 경비대장을 그대로 남겨둔 채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가 아니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깊고 황량한 사막의 심장을 향해서. 며칠 후 구조된 경비대장은 파세르에게 보고했다. 노예 캐프리는 사막에서 길을 잃어 죽었습니다. 저택의 기록대장에서 그녀의 이름은 조용히 지워졌다. 아무도 모르는 사막 가장 깊은 곳,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 한 마리의 매가 조용히 하늘을 맴돌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이 모래에 누워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마침내 그 누구의 수류도 아닌 안전한 자루를 얻었다. 그녀의 자루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었다.